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악마의 편집. 하여튼 이 논란인데요.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유시민 이사장이 그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건 좋으나 이거 악마의 편집해서 공개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인 것 같은데요. 자, 이따 김민지 기자, 그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죠? 일단 유시민 이사장과 이 자산관리인이 긴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 방송에 공개된 건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 PC 반출을 도와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처럼 인터뷰가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편집돼서 방송됐다. 뭐 이런 의혹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방송이 됐던 해당 부분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 나쁜데 이거 왜 가져오라 그러죠? 좀 약간 좀 감이 없었던 거죠. 제가 들어가서 서울 올라가면 이제 달라고 사실은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폴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네,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지만요. 이건 들었어요. 방송에서 소개 안 된 녹취록 전문에 나오는 그 비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비공개 내용이에요?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다 인정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도 거부하기 힘드실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방송되지 않고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악마의 편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픽 좀 보시죠. 자, 조금 전에 직접 들으셨죠? 김경록 씨. 오늘부터 김경록 씨 실명 공개합니다. 자,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입니다.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과의 저 인터뷰에서 공개된 내용 좀 전에 목소리로 직접 들었잖아요.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제가 없앴을 거예요.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잖아요. 저건 유튜브 방송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은 내용,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내용에는 아니요.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정 교수님이 증거인멸한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한 저 부분은 쏙 빼고 유리한 부분만 알릴레오에 공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김경로 씨라는 분이 해명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봐도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 참 많아요. 지금 보면은 뭐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파일을 좀 열람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파일이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냥 컴퓨터 들고 왔다는 주장을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문서 위조를 시도하면서 무슨 100만 픽셀짜리 무슨 그림 파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큰 파일이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할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에 뭐 불법 다운로드 같은 영화 파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들고 나왔다는 겁니까? 검찰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잡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말을 할 거면은 김경록 씨나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지금 저렇게 편집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만약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게 방송이니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만약 저 말을 김경록 씨가 저한테 했잖아요. 제 검사잖아요. 바로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파일인데 그렇게 크기가 커가지고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냐. 이게 취조이고 수사의 방식이고 저건 저거야말로 범죄 그 사실을 같이 공모했던 사람이 자기 해명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장관이 본인도 이제 고위공직자를 지내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데 저런 행동이 계속 동조해주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뭔가 자꾸 발췌해가지고 공개하고 발췌해가지고 대중에게 여론몰이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논란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랑 인터뷰하고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랑 인터뷰하면서 김민지 기자 무슨 유도성 질문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악마의 편집 의혹에 이어서 듣고자 하는 답을 얻으려고 뭔가 질문, 대답을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증거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에 그치지 않았냐. 증거인멸한 건 아니지 않느냐. 라든지 또 검찰 수사 방식이 조금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그렇고 거기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혹시 받았습니까? 라는 어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유튜브 이제 알릴라오에 공개된 그 시점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제였잖아요. 그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조국 장관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영장심사 못 오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부산에서 강제 구인된 날. 그리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던 그 시간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서 저 내용 자체를 공개한 것도 논란이었는데 악마의 편집 논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김윤성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공개되고 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녹취록 전문이 이제 공개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온 거고. 근데 저는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김경록 씨 얘기가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다뤘지 않습니까? PB 김 씨가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고맙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부터 그리고 KBS가 보도했던 걸 보면 이미 그 전에 정경심 씨 가족이 PB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김경록을 일종의 스피커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그 사람의 이 얘기를 시원하게 듣는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유시민 그 알릴레오를 통해서 나온 거고 예.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얘기됐지 않습니까? KBS 기자와의 얘기라든가 예. 그리고 어찌됐든 고맙다라고 한 얘기는 조국 장관이 공모했다라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늘 고맙다고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새로운 사실도 나왔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내가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인정하는 겁니까? 그게 저는 그건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이에요. 그리고 PB 이 김경록이라는 분은 법률가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증거인멸인 것 같다. 증거인멸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뿐이지 이것이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이지 본인이 증거인멸을 했다도 증거인멸이 맞다라고 해서 결정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아침에 모 라디오에서 동양대의 장경욱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11시에 와서 가지고 간 거고 본인이 매일 CCTV가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가는데 조교한테 다 전화해서 나 간다 뭐 좀 챙겨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면 전 더 다르게 했겠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자꾸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아니 봐요. 원래 전부 다 제가 네.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여당 행정부 쪽에서 뭘 물어보면은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엄청나게 이 재판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금 김경록 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은 언론인으로 자처하지만 공인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지난번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급해줬다고 내가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예. 지금 김경록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증거인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유도 질문하고 이러고 이걸 또 방송하고 있죠. 어허.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김경록 씨는 알릴러에 출연한 다음에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예. 그리고 그 풀 버전을 검찰에다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유시민 씨의 행동들은 정말 소피스티케이트, 어허. 궤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혹세무민이다. 아하,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예. 이게 잠깐 지금 오보가 있는데요. 김경록 씨가 후회한다는 말이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검찰이 불러서 7시부터 11시까지 저녁에는 수사 안 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즈음에 저녁에 그렇게 늦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김경록 씨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보면 이거죠, 이거.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고 나는 편집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좀 헛갈립니다. 그렇죠? 예, 김경록 씨가 어쨌든 오늘은 또 저렇게 알릴레오 인터뷰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저것도 뭐 작업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이고,
의원님, 그건 그렇게까지 뭐 이제 우리 김경록 생각이 씨가 있어도 본인이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거기까지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확인 사안 전혀 아니고요. 이 예. 사안에서 저는 유시민 씨가 보면은 사실 동양대 표창장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은 계속 이제 뭐 동양 총장한테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취재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인 인물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행동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뭐 유죄로 판명되게 됐을 때는 정치인 유시민의 이 행보를 기자 유시민이 아니라요. 이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거라 봅니다. 예. 자, 저는 멀리 예. 갈 필요도 없이 지금 국민일보와 조선일보가 후회한다고 김경록 씨가 후회한다고 했는데 그 기사와 관련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 기사에 대해 멀리 갈 필요도 가지고는 없어요, 이렇게 사실. 생각할게요. 그 기사에 대해 가지고는요. 기성 언론들인 만큼 당연히 어떤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세상에 그런 따옴표 딴 기사 내용을 근거 없이 쓰는 언론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은 밝혔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를 밝혀야 된다니까요. 국민일보, 조선일보가. 그거야, 네. 그거 저거는요. 하여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경록 씨가 그 두 언론 매체에 대해서 정정 보도라든가 반론 보도 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는 거 보면 다 나옵니다. 아, 예. 지금 보세요. 왜냐하면 저런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김경록 씨는 자기는 유출한 적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변호인은 변호인 판단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언론 접촉을 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당연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고 보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례 모르고 성급하게 발언하실 필요 없죠. 자, 유시민 이사장이 저 이제 알릴레오의 저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자 일각에서는 유 이사장을 향해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저 유 이사장님 말이죠. 피의 사실 공표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피의 사실 공표 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정작 유 이사장께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유 이사장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뭐 어저께는 기자 됐다가 오늘은 검사 됐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문사의 기자분들 중에도 예. 이제 유아무개가 유시민이 피의 사실을 알리레오를 통해서 유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막 예, 하시는데 예, 그거는 법학개론 공부를 예, 그 법조인 누굴까요? 법조인일 리가 없어요. 법조인일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헛소리들은 이제 좀 그만. 네. 우리 귀한 나무 썰어가지고 신문용지 만드는데 예. 그따가 이런 뭐라고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헛소리를 또 비싼 잉크 들여서 이렇게 씹는 이런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건데. 네, 뭐 헛소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격하게 유 이사장이 반응을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인터뷰에서 뭐 나무를 썰어서 저런 얘기 보면서 저는 사실 저도 정치 시사 예능 많이 출연해봤잖아요. 각 예. 방송사에. 그런데 저런 발언은 보통 편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 지금까지 유 이사장의 모습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격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가지고는요. 법적으로 보면은 뭐 언론인이라 본인이 자처하고 있으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여권에서 검찰을 공격할 때 썼던 얘기가 뭐냐면요. 무슨 내용만 나오면 기사만 나오면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사실은 당연히 뭐 특정되는 피의자들이 있으니까 언론이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물어봐서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여당은 단정 짓고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여권이 언론이 취재해서 쓴 것들도 전부 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통틀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대로라면 이건 피의사실 공표이 아니면 지적하는 것이지 법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권이 자꾸 확장적으로 언론이 취재해가지고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쓴 내용까지도 이거 전부 다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근데 지난번에도 저희 한번 언쟁이 있었지만은 도대체 검찰이 흘려준 걸로 확인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혹시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뭐가 있는지 제시 좀 예를 해주세요. 들어서 예. 그 당시에 예. 지금 주광덕 의원이 예. 국회에서 예. 물어봤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장관한테?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내가 검찰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압수수색할 때? 네, 압수수색할 때 그런 얘기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서로 내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자 국민일보, 조선일보에서 정경심 씨가 후회하고 있다더라. 과연 이게 누구한테 나왔을까요? 아니 주광덕 과연 의원은 저는 본인이 거기에서 누구한테 얘기가 나왔을까요? 주광덕 그 의원은 얘기가 본인의 발언으로 오늘 분명히 국민일보, 거기서 조선일보는 본인이 누구한테 예상을 얘기가 해가지고 예상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정말 그렇게 국정을 생각하시는 바뀌었다고 거예요?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증명을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리고 한 번씩 PB 말씀하셔야 돼요. 한 PB 번씩. 김경록 씨가 뭐 이러이러하더라. 뭐 조국 후보는 뭐 어찌됐든 뭐 증권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조차도 지금 보면 다 본인들이 김경록 씨를 취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검찰의 조사 결과가 흘러나온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가 네. 김경록 씨가 그 방에 있으니까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뭐 언론이 단독으로 썼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김경록 씨한테 취재를 했을까요? 자, 방금처럼 자, 거기까지 하시죠. 취재만 여쭤볼게요. 했어도 예. 아니 유시민 지금 알릴레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말은 늘 하던 말이다. 예를 들면 김경록 씨한테 그때 그 고맙다는 얘기를 정리해 어디 주세요. 했습니까? 예. 이렇게 예를 들면 물어보기라도 김경록 했었으면 씨가- 다른 얘기가 그러면요. 나왔겠죠. 제가 상식적으로 이준석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피의자식 공포죠. 김경록 씨가 그러면 방금 전에 유시민 씨가 물어봤다고 하는 질문들, 취재했다고 하는 질문들, 그걸 다른 일반 기자들은 다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답을 안 했을 것 아니 같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돼요. 유시민 알릴레오는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아니, 그럼 증거를 앞으로- 공개하시라는 아니,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 문자 공개하지 대한민국에서 않습니까? 취재를 한 다음에 그럼 앞으로 모든 기사에다가 옆에 원문을 다 게시하라는 건가요? 배신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게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라는 문제 게 제기했지 아까 않습니까? 박종희 의원이 조선일보한테도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것처럼, 하고. 박종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해당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이런 정보를 내 변호인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런 정보가 나왔으니 김경록 씨가 부인한다 그러면 정정보도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하면 당연히 공개해야죠. 취재한 기자가 자, 취재한 김현상 기자가 의원님. 명확하게 그 어느 어디에서 했는지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앞으로 모든 기사는 조선일보도 그렇고 옆에 국민도 원문에 그렇고. 같이 달라는 얘기네요. 아니 요청하면 이 얘기를 해야죠. 그만요. 방송을 그만요. 시청자들을 알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이 전달이 네.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앵커 말씀하실 때 진행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어디서 섭외 안 들어오나? 유시민 이사장, 이른바 짜깁기, 이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오늘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뭐 관련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당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대해서 뭐 편집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정경심 교수 빨리 구속해야 된다 재차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양반이 씨가 얘기한 게,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지시했고, 자기는 그거에 따랐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피의자가 돼서 괴롭고, 증거인멸 맞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냄새나 풍겨주는 멘트 한두 개만 따가지고 교묘하게 편집한 거. 제가 보니까 어제 편집에서 방송된 거 보니까요. 진짜 알릴레오는 그 보도의 달인이 아니라 편집의 달인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정경심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즉각 정 씨를 다시 소환해서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 즉각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